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비도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 3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일단 기록 작성 일반 3페이지 펴두시고 전체적으로 좀 개관 좀 하고 교재 진도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오늘 나간 자료 그 한 장짜리 있죠. 이건 메모 예시입니다. 그래서 꼭 메모를 이렇게 100% 이렇게 딱 맞춰서 해야 된다는 아니고 일단 기본 틀을 이걸로 잡고 실제로 이제 기록 문제 풀어보고 하면서 본인 스타일대로 좀 가감해가지고 메모, 본인 스타일대로 메모 방법을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메모법도 이따 메모지 보면서 한번 쫙 훑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형사법 기록형 시험 보려고 지금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형사법, 변호사 시험 형사법이라고 했을 때 과목 분류를 해도 세 과목이에요. 이게 공부를 좀 안 해본 사람들이 형사법 과목 분류를 할 때 형법, 형소법 이렇게 두 과목만 잡는 경우도 있는데 기록까지 해가지고 세 과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록이라고 했을 때 여기 특별법도 포함인 거고. 이 얘기부터 왜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지금 또 형사만 할 것도 아니고 민사, 형사, 공법도 하고 그럼 이렇게 과목을 끊어서 세 개를 잡는다는 건 민사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두 과목을 잡지 말고 세 과목을 잡으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당장에 1년 계획, 3년 계획 공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의도 듣고 책적 정리하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시험장 들어갈 이제 공부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내가 두 과목을 잡고 출발 공부 계획을 짜는 거랑 세 과목 물론 분량 차이 있죠. 이게 한 1.5면 얘가 한 1점이 되는 거고 얘가 한 0.8 되는 거죠. 분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움에 있어가지고 세 과목을 잡아야지 이게 기록을 내가 따로 메인 과목으로 공부해가지고 정리하고 수업도 듣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계획 잡을 생각을 하잖아요. 두 과목으로 잡아가지고 공부 계획 세우시면 그냥 이거 하면서 기록 대충 같이 보고 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구멍이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유형으로 봤을 때도 시험 유형으로도 딱 세 번째 유형은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 할 때도 형소법 시작할 때도 어떤 강의 시작할 때는 이 얘기는 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쨌든 변호사 시험을 붙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형법 형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다못해 수능 강의를 수능 시험 준비하는 뭐 수학 시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단 뭐가 필요해요? 내용 정리, 내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 과목 공통 이렇게 세 번째 과목 잡았으면 이 세 번째 과목에 대해서도 물량 완급제 분량 조절이 있죠. 내용 공부,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매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실체적인 지식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 공부하고 당연히 뭐야? 공부를 했으면 교재가 있어야죠. 내가 시험이 딱 교재 정리를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 오늘 배운 걸 오늘 잘 배우려고 복습하는 게 아니라 딱 시험날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 한 달 전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일주일 남아가지고 수업도 이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는 거고 한 달 동안 한 2, 3주 동안, 한 주 동안 이렇게 딱 날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내 강의 수강 같은 거 없이 내 혼자서 이제 온전히 공부하는 날을 잡아야죠. 그리고 뭐요? 그걸 이제 과목별로 그래서 세 번째 과목을 잡으셔야 돼요. 과목별로 이제 n분의 1 날짜 배분을 해가지고 당연히 형법 형소는 좀 더 길게 잡겠죠. 기록보다 기록을 더 짧게 잡고 형법이 또 형소보다 길게 잡힐 거고 그런 식으로 날짜를 n분의 1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한 거를 전체 한번 다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당장에 시험 한 달 전, 일주일 전, 당장에 하루 전이에요. 그리고 시험날 아침에도 그걸 봐야죠. 그런 걸 볼 거 생각하면 당연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봤자 뭔가 정리된 게 없으면은 당연히 막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다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정리 대상은 찌라시 같은 게 아니라 책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가 200점, 얘가 100점짜리, 얘가 지금 통으로 100점짜리인데 이거를 세 번째 과목으로 안 잡고 따로 교재 정리를 안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는 지금 한 4분의 1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고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야. 차근차근 공부했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내용 공부라든 교재 정리를 하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400점에서 100점인데 지금 이거를 혼자서 독학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강의도 듣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에서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법시험처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게 NC 기준으로 하면 지금 4월 말에 4월에 발표 나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빨리 시작해도 4월 말, 5월 초거든요. 그러면은 1월 시험이니까 5, 6, 7, 8, 9, 10, 11, 12잖아요. 이게 수험 기간이 실제로 따져보면 만으로 1년도 안 돼요. 8개월 딱 되는 기간 동안 민영공 지금 이걸 다 돌려야 되고 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분량이 한 2분의 1로 곱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려면 결국 이제 학원에서 딱 짜놓은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NC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거 계획 같은 거 세우기 애매하면 그냥 학원 강의형 종합반 커리 따라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떻게든 날짜를 맞춰가지고 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짜면 그 날짜가 잘 안 나와요. 자, 어쨌든 내용 공부하고 교재 정리했으면 그 다음 뭐야? 문제 풀어야 돼요. 당정 수능 시험 여러분들이 수학 과외 같은 걸 들어가도 방정식이 뭐냐 막 이제 방정식 풀이 방법 막 근해 공식 외우는 거 막 이런 거 공부한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내용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 풀이에요.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없죠. 문제부터 풀고 내용 공부하는 건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정리, 교재 정리했으면 내용 공부와 교재 정리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시험이 되게 한정된 시간에서 뭔가 많은 걸 돌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이제 가장 차근차근 공부한다 그러면 쉬운 연습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기출 심화 문제 단계로 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차근차근 문제풀이를 막 두 단계, 세 단계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 기본은 어떤 유형 불문하고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변씨가 뭐 한 5년 전 같으면 10개도 안 쌓여있어가지고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 분량이 너무 부족하고 기출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막 옛날 사법시험도 갖다 풀고 막 옛날 연수원 시험도 갖다 풀고 막 이런 걸 추가 문제를 풀 여지가 있는데 이제 시험이 10년이 지났어요. 11개 기출문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11개 기출문제만 충분히 소화하고 씹어 먹어도 시험장에서 붙을 만큼 점수 받을 만큼 이제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요. 이게 이제 풀고 나서 기출문제를 일단 우선 제가 막 수업 시간에 말한 기출문제는 변시기출이지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로 얘기해요. 일단 변시기출부터 풀고 나서 한 바퀴씩 당연히 선사기 전부 다고 민영공 전부 다예요. 이게 지금 형사 한정도 아니죠. 다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뭔가 문제 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긴다고 하면 무슨 사시기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법전은 모의고사랑 훌륭한 최근 문제가 쌓여있는 게 있잖아요. 가장 현직에서 지금 로스쿨 교육 관련해가지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 트렌드 반영해가지고 낸 시험 문제가 법전은 모의고사가 있는데 무슨 옛날 무슨 5년 전 사법시험 문제를 갖다 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법조는 모의고사도 심지어 1년에 문제가 3개씩 쌓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처음에 생각 없이 그냥 공부 계획 잡을 때는 5개년치 풀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풀어볼 생각을 하면 그런 멘트가 안 나오는 게 시험이 지금 1년에 6, 80, 3개가 쌓이는데 5년 만에도 지금 15개잖아요. 15개 못 풀어요. 지금 기출문제보다 양이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얘부터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겨우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요거는 딱 최근이 1개년에서 한 3개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 시험 들어간다 그러면 올해 6, 8, 10모예요. 일단 1개년 풀어보고 그러고도 여유가 되면 작년, 재작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수험생 불문하고 1개년이 최대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형사만 이렇게 돌아갈 게 아니라 민사, 형사, 공법이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8개월 생각하면 딱 NC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8개월 생각하면 이거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3개년, 5개년은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여기서 만약에 3개년, 5개년 정도 할 때 여유가 있으면 민사해야 돼요. 이게 형사 강의 한다고 해서 형사에 올인하라고 안 하죠. 당연히 민사가 더 밀려있고 양이 더 많고 어렵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민사에 집중하는 게 또 맞아요. 자, 어쨌든 다시 와가지고 특별법 포함해가지고 기록에서도 내용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당연히 특별법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히 제 수업 같으면 형법 시간이랑 형소 시간에 특별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문개강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다 해버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형법, 형소법 수업만 들어도 특별법의 어느 기본적인 뼈대는 다 잡혀요. 한 절반 이상에서 많게는 한 3분의 2까지 내용 정리가 끝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절반, 나머지 3분의 1은
따로 수업 들으면서 교재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교통사고 같은 거 판례 정리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형법 형소 시간엔 조문개관 위주로 형법책에 들어가 있는 최신 판례니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내용 위주로 가르치는 거고, 아예 기록용으로 특별법 따로 배우면서 특히 교통사고니 부수법 관련해가지고 구성력, 우리가 중요 제3범죄 강론 공부하듯이 조문 구성요건 분석부터 해가지고 해석 관련 중요 판례까지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특별법 정리가 따로 돼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책이는 불문하고 특별법 정리된 게 내가 수업 들은 거 바탕으로 자료나 교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기록에서 내용 공부한다라는 거는 기록용으로 무슨 중요 형법 판례를 공부하고 형소법 무슨 증거법을 형소법을 그냥 쎄로 공부하고 이런 실체법이나 절차법 내용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아니죠. 결국 기록은 여기서 배운 걸 그대로 써먹고 활용하는 방법이지, 기록용 중요 판례를 기록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미 형법에서 공부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법 형소에서 그냥 객관식 사례용으로 평면적으로 공부한 거를 실제 기록 서면에서 쟁점을 찾아내고 기록형이라는 답안 양식에 맞춰가지고 사례형과 달리 답안을 쓰고, 그리고 시간 내에 이제 정확히 2시간 내에 50페이지짜리 두꺼운 기록을 분석해가지고 답안까지 쓰려면 당연히 중간에 메모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록에서 내용 공부를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별법 공부가 절반인 거고, 나머지 절반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형법 판례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형사 기록 시간에. 그것만큼 효율성 떨어지는 게 실체법, 절차법, 중요 절차니 개념이니 판례니 이런 것들이 이미 형법하고 형소 시간에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서 이 판례가 이렇게 객관식 사례도 중요하지만 기록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공부는 여기서 이미 끝난 거고, 여기서 끝난 공부를 여기서 실제 기록 서면 같은 걸 보면서 활용해서 찾아내고 기록에 찾아내고 기록 답안 양식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쓰는 표현 같은 걸 정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제풀이 방법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 형법, 형소법 기본 강의하고 기록형 기본 강의하고는 아예 컨셉이 달라요. 형법이나 형소법 기본 강의는 정말 기본 기초 개념부터 막 내용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사 기록은 기본 강의 때부터 뭘 가르쳐요?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쳐요. 문제풀이랑 답안 작성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록 강의는 형법, 형소 공부가 한 바퀴씩 끝난 다음에 듣는 거야. 형법하고 형소는 순서가 상관없어요. 형법 배우기 전에도 형소 배워도 되거든요.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형법부터 배우고 형소부터 배우는 거야. 형총, 형각도 원래 강론부터 배워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순서가 제일 무난하게 잡아놓은 게 형총, 형각, 형소인 거예요. 이 순서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되지만 얘들을 듣고 나서 형사기록을 마지막에 듣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지금 실체법, 절차법 공부가 한 바퀴씩 끝난 걸 전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록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일단 특별법 내용 실체법으로 추가하고, 당장의 문제풀이법, 메모법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메모를 이렇게 하자니까 메모법이나 기록에 있는 문제풀이 방법이랑 결국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메모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고 쟁점 찾고 결론까지 다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메모한 거에 맞춰가지고 기록 답안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답안 작성법 같은 거 있죠. 목차 구성 같은 거를 아예 그 공소기각, 면소 판결, 각호, 사유별로 맞춰가지고 써서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답안 작성법도 배우는 거고, 당연히 이제 형소법이니 뭐니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형소법을 그냥 평면적으로 증거법을 형소법에서만 그냥 약간 사례 객관식용으로 배운 거를 실제 기록에서 좀 활용하는 법 같은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증거나 절차법 관련 형소에서 배운 내용의 반복 여기 좀 들어가죠. 그래서 공판 절차니 수사 절차니 증거법이니 이런 것들을 형소법에서 배운 걸 실제 기록 서면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거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관 한번 다시 잡아요. 그래서 기록 이제 기본 강의 올해 초에 한 거 있죠? 기록 기본 강의 그 강의 목차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것들 다 하루하루 그냥 주제 잡아서 하고 한 절반은 특별법이에요. 한 3, 4일 동안 특별법만 하거든요. 또 분량은 특별법이 제일 많아요. 형법처럼 막 구구절절히 막 한 달 내내 배울 게 없는 게, 지금 특히 메모법 제외하고 이쪽에 있는 얘기들은 다 여기 배운 얘기들 반복이에요. 이걸 이제 실제 기록 보면서 여러분들이 형법에서 이렇게 텍스트 문장으로 배운 게 기록이 이렇게 현출되는 거 이렇게 약간 대응시키는 거거든요. 길게 배울 게 없죠. 다 이제 배운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메모법 같은 거 추가하고 특별법이 한 3일, 4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 기본 강의도 딱 10일 동안 했는데 요게 한 3, 4일이고 요런 주제별로 딱 하루씩 잡아가지고 10일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럼 메모법이고 보고 이제 기본서가 있겠죠. 이제 기본서보다 어떻게 이제 정리집 정도죠. 정리집 정도 해가지고 교재도 있는 거고 그 교재도 내용 보시면 강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다 앞에 이런 것들 깔려 있고 특별법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책 중에 특별법 교재가 따로 없는 게 아니 기본서 메인 절반이 넘는 특별법 내용 이미 기본서에 정리된 게 있는데 굳이 뭐 다른 무슨 만기장 같은 거 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정리하는 게 올 초에 진행한 기본 강의인 거고, 자, 이제 일순환 강의로 넘어와서 노수환적 강의로 가면, 그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기록 강의를 딱 하나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한 기본 강의를 들을까요? 지금 오늘 개강하는 일순환 강의를 들을까요? 그 질문하신 분들 꽤 있는데, 답은 항상 똑같아요. 기록 공부가 아예 생으로 바닥이고 처음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 강의로 가야 돼요. 막 특별법 공부도 안 돼 있고 내가 기록 공부 특히 재학생분들 그런 분들 많죠. 내가 기록 관련해가지고 무슨 형사재판 실무 같은 거라도 꼼꼼히 공부한 사람이면 이쪽 그냥 바로 가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아예 생으로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얘부터 듣는 게 맞아요. 기본 강의부터 들어야 됩니다. 너무 생으로 바닥이면. 자, 대신에 뭐요? 학교에서 이제 형제실 수업이나 검찰 실무 수업 같은 거 아니면 아예 그냥 변식 형사 기록 수업 그 수업도 있죠. 그런 식으로 실무 기록 수업을 내가 차근차근 들었고 따로 막 강의 들린 게 없더라도 특별법도 학교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막 자료까지 주면서 충실히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스타일 따라 달라요. 교수님이 얼마나 열과성을 가지고 가르치냐 문제거든요. 학교마다 그런 거 이제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뭐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바퀴씩 메모법 같은 것도 이미 제가 가르치는 거와 좀 형식은 달라도 기존에 내가 막 학교에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 따로 해가지고 정리도 돼 있고 특별법도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런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돼요. 형법 형석 공부도 어느 정도 한 바퀴 잘 돼 있어가지고 기본 강의 너무 그냥 기초 듣기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넘어와도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도 되는 게 있어서 이제 노수환저로 가는 게 가장 추천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커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여러 개 들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죠. 뭐 강의를 떠나가지고 일단 기출문제 푸는 게 메인이에요. 그 다음 과정은 내용 공부가 끝났으면.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야 돼요. 기출문제 풀이라는 건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법이랑 다 푸는 거 배웠잖아요. 답안 쓰는 거랑 기본 강의에서. 그 배운 걸 바탕으로 딱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근데 이제 실제로 혼자 연습할 때는 실제 시험보다 한 10% 오버해도 돼요. 플러스 한 10% 정도 시간 잡아가지고 문제 풀고 메모 작성하고 메모 안 하는 형사 이제 기록형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 난이도에서 메모 안 하는 거는 문제를 제대로 안 풀겠다는 얘기예요. 메모하고 메모한 거 바탕으로 답안 쓰는 것까지 딱 해가지고 2시간 플러스 10% 해가지고 시간 내에 쓰고 그 쓴 걸 바탕으로 모범답안 해설 맞춰가지고 틀리고 부족한 거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장 막판에 한번 훑어볼 정도까지 모범답안 해설 정리까지 하는 게 기출문제 풀이에요. 그냥 문제 대충 보고 그냥 모범답안 읽고 이런 거 나왔구나 밑줄 긋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기출문제 푼 게 아니에요. 그냥 해설 한번 읽어본 거지. 그리고 시험이 지금 1회부터 11회고 이게 한 회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 하려면 기본 시험 보는 데만 2시간인 거고 요걸 내가 해설 정리까지 할 것 같으면 기본 서너 시간이거든요. 생각보다 이거를 11회를 전체 돌리는 게 생각보다 이거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아프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민영공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해설 정리하고 문제 정리하는 게 내 혼자 스스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무슨 기출해설 특강 같은 거를 해설 정리하는 단계에서 한 2배속 정도 빨리 이제 들어가지고 정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강의는 그냥 이제 옵션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기록 강의 내가 변식 기록용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면 딱 이게 기본이에요. 일단 이걸 기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과정이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노수환자 책이 포션이 되게 애매한 게 기본서는 절대 아니에요. 이 책에 있다 이제 앞에서 바로 보겠지만 요런 거 다 써있긴 해요. 써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딱딱해라는 일반론 정리된 게 아니라 노수환자는 딱 기본적으로 사례집이에요. 우리가 형법 기본서가 있으면 형법 사례집 있죠. 기본서가 아닌 형법으로 대응하면 딱 사례집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책 컨셉 자체가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를
쟁점이랑 그 사유별로 다 쪼개가지고 문제 요약하고 그에 대한 쟁점 키워드 잡고 그냥 답안 써놓은 거거든요. 사례집이야, 딱 사례집. 사례집 컨셉이죠. 진도별 사례집 컨셉. 그러니까 노수환절을 아예 요게 없는 상태에서 기본 강의나 이런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노수환절 강의부터 들어와 버리면 생각보다 이거 고생 많이 합니다. 아예 100%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들으니까 또. 근데 추천하는 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일단 이게 기본이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1순환을 추가하는 거야. 딱 이게 가장 추천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변시 대비 기록 공부 그 루트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하고 노수환자도 혼자서 기본 강의 듣고 이제 혼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혼자서 봐도 돼요. 근데 노수환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문제를 다 쪼개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시험은 이게 시간 내에 통기록을 제대로 풀려고 하는 거지. 막 무슨 객관식 문제 개별적으로 푸는 것처럼 개별 쟁점에 대해서 그냥 쳐내려고 우리가 지금 기록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통기록을 시간 내에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건데 노수환자만 봐가지고는 통기록을 시간 내에 풀고 메모하는 스킬을 훈련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에 우리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 이걸 한 거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신뢰는 하고요. 자, 노수환자 강의를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이 강의에서 멈추면 안 돼요. 뭐는 꼭 하셔야 돼요? 통기록은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생략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생각하셔야죠. 내년 1월에 시험 보실 분들 기출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원래 원칙은 1회부터 11회까지 다 푸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이제 공부계획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7월이 지금 거의 중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몇 달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면 1회부터 11회를 전체 다 쓰는 건 늦었어요. 정말 바쁘게 하면 할 여지가 있긴 한데 이게 당장에 형사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민형공을 똑같이 돌릴 거고 민사는 시간 자체가 1.5배가 더 들어가요. 절반이 더 들어가죠. 그럼 이거를 과목별로 이제 쫙 해서 나열을 해보면 11회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왼종일 내가 기록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다른 막 사례 공부니 무슨 다른 강의 듣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제 혼자서 답안 써보고 문제 풀고 할 거거든요. 그럼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강의 들은 거 복습하고 저녁에 한 2~3시간 따로 빼가지고 내가 이런 거 문제도 풀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1회부터 11회를 지금 시작해가지고 민용공을 다 써보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타협을 하셔야 돼요. 최근 한 5개년 정도만 써보고 나머지 6회분은 문제 풀고 메모까지만 해보게. 메모까지 한다라는 게 딱 문제 풀고 쟁점하고 답안 결론까지 낸 거거든요. 말 그대로 쓰는 것만 지금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시키냐면 2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 동안 문제 풀고 메모해서 쟁점 뽑고 답안 결론까지 다 낸 다음에 나머지 절반 1시간 동안 말 그대로 메모 보고 문제집 이제 찾아가면서 답안 쓰는 거예요. 그럼 메모까지 한다 치면 한 2시간 잡으면 70분 걸릴 거거든요. 7~80분 목표예요. 그러면 원래 한 2시간 반 걸릴 거 한 70분에 끊는 거니까 좀 더 수월하게 보겠죠. 그래서 최근 5개년은 생으로 다 써보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메모 정도만 해서 절반 정도 시간 절약해가지고 끝내겠다 해가지고 민영공을 다 맞춰서 그냥 공부계획 짜시면 돼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더 줄이는 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시험장에 이렇게 힘든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기출문제 제대로 5장도 안 써보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과외를 들어가는데 고등학생이가 그냥 그 기본서만 열심히 읽고 문제풀이는 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서 해설만 대충 한번 읽어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등짝을 때리겠죠.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공부 계획을 첫날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니까 진도도 많이 안 나가고 특히 기록 같은 경우는 형법 형소랑 달리 복습할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형법 형소에서 배운 거니까 말 그대로 문제 읽으면서 오늘 배운 거 그냥 한번 쫙 훑어보기만 하면 복습 끝나거든요. 그럼 오늘 가셔가지고 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내년 1월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전 과목에 대한 공부 일정 계획 같은 거 한번 다시 세워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에 빠져 있으면 다 집어넣는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교재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를 했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뭐는 좀 풀어보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죠.
최소한 최근 한 5개년 정도 변시 기출 정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미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거 할 시간 없어요. 대신에 그건 하셔야 돼요. 내년 1월 시험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쓸 시간은 없어도 최소한 올해 6, 8, 10모, 내년 1월 시험 대비면 올해 6, 8, 10모 정도는 채점 기준표라도 구해가지고 문제 훑어보고 채점 기준표 같은 거 읽어봐가지고 아 이런 쟁점 이런 판례가 이번 연도 모의고사에 출제됐구나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100% 약속은 아닌데 직전 연도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쟁점이 뭐 사례가 약간 실제 변시의 기록에 나오고 기록에 나왔던 게 사례에 나오고 이렇게 쟁점이 중복되는 것들이 가끔 하나씩 있죠. 그게 뭐 여기 모의고사에 됐으니까 변시에 되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모의고사에 출제될 정도 중요 판례, 중요 최신 판례 이런 논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실제 변시에도 나오는 거죠. 뭐 모의고사에 냈으니까 변시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중요하게 나온 건데 그 최근의 중요 쟁점 트렌드는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올해 6, 8, 10뭐 최소 쓸 시간은 없어도 선사기 관련해가지고 문제 훑어보고 체기표정, 채점 기준표 정도를 한번 훑어봐가지고 뭐가 나왔다 정도는 이제 추가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딱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기록 관련해가지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겠다가 잡히셨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오늘 가셔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본인이 좀 더 자신 있는 것도 있고 민영공 다 했을 때 좀 부족한 과목도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쫙 n분의 1 해가지고 기간은 좀 부족한 건 많이 잡고 좀 된 거는 짧게 잡고 해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 전체 분량을 볼 수 없는 기간을 주고 대충 봐가지고 시험 보자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사시랑도 달라요. 사시는 한 10몇 년 동안 공부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면 여러분들이 이 전 과목이 선사기 세 과목 수도 많고 유형도 많잖아요. 요거를 8개월 만에 들들 볶아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진도가 밀리고 지금 막 공부할 막 그득그득 쌓여있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 엉망인 시스템에 그냥 상대평가 붙을 만큼 공부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막 우선순위를 따지고 이거부터 하고 나머진 버리고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시강의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되 공부 계획은 꼭 세우셔야 되고. 자, 다시 이제 기록 얘기로 들어와가지고 아직 기록 얘기는 기록 실질 내용은 시작도 안 했죠. 자, 기록 이제 내용 들어와가지고 기록 시험에서 가장 기본부터 얘기하고 가면 근데 이건 법학 케이스 기본이기도 해요. 자, 법학 케이스, 법률적인 케이스 풀이를 할 때 민사든 형사든 공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검토 순서는 이 두 가지로 끊어요.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쓰죠. 사실 인정부터 한 다음에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에요. 우리는 이제 법학 케이스니까. 자, 형사라고 따지면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답안 쓰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한테 속이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등으로 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사기친 사실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사기친 사실이 인정되는지 검토해봤더니 인정이 안 되면 내 답안의 결론은 그 과정을 쫙 논증에 써준 다음에 마지막은 뭘로 빠져요? 무죄예요. 사기친 사실 자체가 인정 안 되면 무죄겠죠. 그게 무죄 논증이에요. 자, 근데 따져봤더니 사기친 거 자체는 문제없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 판단이 뭐야? 거기에 대한 법리 적용 평가예요. 사기친 사실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헤쳐먹은 이득액이 3억밖에 안 돼서 5억 이상이 아니니까 특경가법 적용해보면 특경가법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법 유죄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헤쳐먹은 사실이 있는데 이거 불법 원인급의 횡령이어가지고 판례법리 적용해보면 횡령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헤쳐먹은 사실 같은 거 충분히 인정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면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법리 판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꼭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 사례 시험 생각하면 자, 어쨌든 답안을 쓸 때는 논증이 들어가지고 논증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여기에 답안 구성이 어떻게 돼요?
판단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이 결론을 내매 있어가지고 필요한 법리 소개가 들어가요.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법리라고 하면 당연히 법학이니까 당연히 이제 법률 규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판례나 일반 실무 예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자, 법리 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소개한 법리에 맞춰가지고 사안 검토, 사안 포섭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내가 위에서 써준 법리에 맞춰가지고 포섭을 해놨더니 기다 아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뭐야? 불법원인 급의 횡령에 대한 판례 태도를 써주고 사안 포섭의 핵심은 뭐야? 우리 사안에서 우리 피고인이 해쳐먹은 물건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요. 그래서 결론은 횡령죄 기다 아니다로 쓰는 거죠. 이제 기록이면 이제 무명곡 맞춰가지고 쓰는 거고. 그래서 이쪽 오른쪽 법률 판단 관련해가지고는 답안목차 이렇게 딱 심플하게 나옵니다. 법리 소개하고 포섭한 다음에 결론 내는 거고요. 자, 이 답안목차는 어디서 많이 본 거? 이건 사례 답안하고 똑같아요. 사례 답안은 100% 이쪽 쟁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 유형 자체가 사례 시험에서 문제지에서 주는 게 뭐야? 객관적으로 인정 존재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쫙 정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죄가 성립하냐, 이게 위법하냐, 적법하냐, 그거 증거 쓸 수 있냐, 없냐 관련해서 물어보면 있다, 없다,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위법하다, 적법하다 결론을 내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긴급체포의 적법성이면 긴급체포 요건 절차 규정 법리를 써주고 거기에 따라서 요건 포섭해봤더니 요건도 못 갖췄으니까 위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시험 자체는 다 이쪽이에요. 100% 이쪽입니다. 그래서 사례시험 답안 구성 자체가 이제 문제제기 던져준 다음에 법리 쓰고 검토하고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례니까 여기 학판권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기록은 학설 같은 건 절대 쓰지도 않고 다 그냥 판례만 끊어 쓰는 거고. 구성 자체는 사례시험하고 기록시험하고 이쪽 부분에 항상 똑같습니다. 자, 대신에 기록에는 사례에는 나오지 않은 어느 쪽이 등장해요? 이 사실인정 쟁점이 등장을 해요. 기록 사례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시험 유형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기록형 시험이라는 걸 이 출제자가 이 시험을 만든 사람이 사실대와 달리 객관식 사례에 추가해가지고 기록형 시험이라는 걸 만든 기록형 시험의 존재 의의는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사례시험만 출제해도 충분히 다 물어볼 수 있고 실력평가 다 됩니다. 오히려 이쪽은 더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례시험에서. 근데 기록형 시험을 만든 건 뭐야? 기록형 시험에서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판단의 결론을 냈고 여기 법리에 따른 검토를 하듯이 사실 인정에는 뭐가 들어가요? 때렸다 안 때렸다, 사기의 고의가 있다 없다, 강간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사실 인정은 무슨 규정을 적용해서 이런 규정에 따르면 강간을 한 거다가 아니죠. 당연히 뭐에 근거해서 사기의 고의가 있다 없다, 찔러 죽인 적이 있다 없다 사실 인정이 들어가요. 증거관계 검토예요. 증거를 따져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당연히 범죄 사실이죠. 그럼 형소법에서 배웠잖아요.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증거법의 기본 원칙, 증명의 정도죠. 검사가 거짓 책임 부담하고 이런 범죄 사실은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 확신을 가질 정도, 그러니까 무죄 추정을 깰 만큼의 확신이 있어야만 유죄 인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버리면 무죄 판결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죄 추정인 거, 그게 증명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증거관계를 검토해 봤더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는 서면의 주된 결론은 그런 식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 확신이 없으니까 증거불충은 무죄로 빼는 게 이 사실인정 쟁점의 가장 전형적인 그 결론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매 있어가지고 답안 구성이 이건 쟁점이 다르고 판단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답안처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답안은 아예 사실인정 쟁점, 이 후단무죄를 찾아감에 있어가지고 전형적인 목차가 아예 따로 잡히죠. 이제 이거는 다시 책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일단 피고인 변소유지가 이쪽으로 따지면 쟁점 정리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기록 답안에서 그냥 쟁점 정리 생략해버려도 되지만 사실 인정에서는 어쨌든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검사 제출 증거고. 근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어차피 책으로 가서 해야 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표시만 하고 끝낼게요. 자, 얘는 순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1, 2, 3, 4, 5, 6이 순서대로 들어가. 이건 순서 바꾸는 거는 논증 법리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은 그냥 기본 목차예요. 기록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목차 체계는 이미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차 체계가 생소하신 분들은 지금 기록 공부가 아예 바닥인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록 쟁점 분류예요. 기록에서 가장 출발이 이렇게 기록은 두 가지 쟁점으로 구성된다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생소하다는 얘기는 기록 공부가 처음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인정 쟁점은 지금 답안이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목차만 6개예요. 여기서 이제 변형이 들어가는 거고 분량 같은 경우도 목차별로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지금 20점, 10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여기는 0.5, 0.5, 1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7점, 8점이 몰려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얘도 1점인 거고 결국 몰려있는 건 3번, 4번인 거고 실제로 이게 10점짜리면 여기 한 4점이에요. 4번 목차가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점은 기본적으로 분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신빙성 탄핵 부분이 기본적인 사실인정 쟁점의 답안에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여기가 막 답안의 줄을 차지하거나 여기가 빈약하고 하면은 이제 뭐야 역전돼가지고 피라미드가 나오고 역피라미드가 나오고 답안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는 이쪽 파트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 또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 헤매니까. 자, 그래서 사실인정 쟁점 이렇게 증거관계 검토를 맞춰가지고 당연히 이 목차는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에서 후단 무죄 증거불충분 무죄 결론을 내릴 때 판결문의 이유 작성이 기본 목차예요. 그걸 변시용으로 표현만 바꿔놓은 거고 당연히 이거 쓰는 거를 제가 멋대로 정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 소스가 있어요. 모든 법률 설명은 판결문 작성 방법을 따라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록의 쟁점 분류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사실인정 쟁점인 거고 요거는 법률 판단 쟁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따라가실 때 법적 판단, 법률적 판단 쟁점이에요. 법리 적용해서 풀 거예요 라고 하면 아 이쪽 얘기하는 거구나. 요거는 사실인정으로 풀어야죠 라고 하면 이쪽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알아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쪽은 이제 후단 무죄 파트 들어가가지고 구구절절히 배워야 돼요 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은 물리적으로는 5대 5입니다. 가장 기본을 잡으면 절반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기록 공부를 아예 생으로 따로 안 하신 분들도 이쪽 부분에 한해서는 형법 공부한 걸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문제 분석하고 이런 게 좀 빈약할 거고 답안 양식 같은 게 그냥 사례 답안처럼 나와가지고 좀 중언부언한 게 있을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쟁점 찾아가지고 포섭해서 결론 내는 거는 사례 답안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페이지에 정리해 줄 거를 50페이지에 흩뿌려 놓은 거에 불과해요. 읽는 것만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공부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한 7, 80%는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맞출 것 같으면 기록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뭐라고요? 이쪽은 아까도 얘기했죠.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게 객관식 사례에서는 물어보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록 공부를 안 하면 난장판인 거예요. 뭐 쓸 흉내는 내겠죠. 어떻게 이제 공부한 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책에 안 맞춰가지고 답안 쓰면 여기는 점수 편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제되는 분류로 따지면 5대 5인데 실제로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자라는 표현 쓰죠. 바닥 깔아주는 사람들 말고 정말 그 커트라인에 애매하게 몰려있는 사람 사이에서 몇 점 차이 가지고 붙고 떨어지는 거면 그 몇 점 차이 점수 차이가 나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선 차이 안 나요. 한두 개 빼먹는 거는 남들이 빼먹는 건 나도 빼먹고 남들이 쓰는 건 나도 써요. 왜냐면 공부한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답안 딱 피드백에서 많이 나는 건 이쪽이에요. 이쪽은 아예 아직까지도 기록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으로 바닥을 까는 답안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만 체계 잡아가지고 쓰면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가 좀 좋은 거예요. 상대평가에서. 당장에 요거를 이 기본 목차를 잡고 출발하는 사람이랑 그냥 이쪽 답안 쓰듯이 그냥 대충 증거 능력부터 쳐내고 막 대충 쓰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당장 여러분들 시험 채점이 목차만 잡아도 목차별로 0.5점씩은 깔아주고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실제 채점을 할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끊을 수 있으면 끊어 쓰라고 하는 게 끊어서 쓰는 순간 뭔가 점수 받기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분 답안을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쓰는 사람이랑 어쨌든 기본 목차 잡고 출발하는 사람이랑 기본적으로 한 1, 2점은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본 체계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5대5지만 실제 점수 편차는 한 7대3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록 공부는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이쪽은 형법 형소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또 형법 형소 시간에도 기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한 80%는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쟁점 분류를 하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기록 답안에서 결론이 유죄, 무죄, 면속, 공소기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일단 형식 재판이죠. 면소나 공소기각 결론 쪽은 다 이쪽이에요. 다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쟁점 분류를 하면. 자, 대신에 당연히 검토해 봤더니 유죄 결론 나올 수 있고 무죄 중에서도 325조 죄가 안 돼. 법리 적용에 따라 범죄 성립이 날아가는 죄가 안 되는 전담 무죄도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분류해요. 그러면 사실인정 쪽은 뭐겠어요? 사실인정 해봤더니 네가 사기고의 가지고 친 게 맞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사실인정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쓰는 건 딱 이쪽인 거죠. 이미 결론이 적혀 있죠. 후단 무죄 결론이 주로 이쪽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얘기하겠지만 후단 무죄가 이쪽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해요. 후단 무죄라 그래서 무조건 이 답안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 기본적으로 증거불충은 후단 무죄는 사실인정 쪽인 거고 형식재판 등하고 전담 무죄 쪽은 다 이쪽인 거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결론에 맞춰가지고 답안 구성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이런 쟁점 분류에 따라서 답안 쓰는 게 달라지는 거고 답안 쓰는 게 달라지면 여러분들 결국 내가 메모를 한다고 하면 메모를 해야 돼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메모를 안 하는 거 없다 그랬죠? 메모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 답안에 쓸 일이 있으니까 답안 쓸 때 또 50페이지를 뒤질 수는 없으니까 쓸 말을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페이지 표시를 해두는 게 메모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답안에 쓸 거를 찾는 게 메모법인 거고 문제 푸는 방법인 거면 이런 식으로 쟁점 분류부터 첫 시간에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뭐만 찾아서 읽고 뭐만 찾아 메모하면 돼요? 이미 쟁점을 여러분들이 기록에서 찾아내는 순간 이 부분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법리는 규정은 베껴 쓰는 거고 판례는 이런 것들을 외워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쟁점을 불법원인급의 횡령이라는 이게 출제됐구나. 쟁점을 찾는 순간 거기에 적용할 법리는 규정 이거 베껴 쓰고 판례는 이거 쓰면 되지라고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요. 그럼 쟁점만 잡았으면 이 부분은 따로 문제에서 무슨 찾아 읽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머릿속에 정리가 끝나 있어요. 이거는 머릿속에 백지명량 백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찾아 읽을 거는 뭐야? 찾아 읽고 메모할 거는 불법 원인급의 횡령죄가 문제가 됐으면 우리 기록 분석을 해봤을 때 얘가 헤쳐먹은 물건이 불법 원인 급여물이냐 아니냐만 찾으시면 되잖아요. 메모할 것도 그 한 페이지야. 불법 원인 급여다. 이게 뇌물 전달 목적으로 교부된 거다라는 사정 써 있는 거 그 페이지만 체크해서 메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답안 쓰는 단계에서 이건 내 머릿속에 있는 팔레트도 베껴 쓰고 아까 한 페이지 체크한 거 문장 따가지고 요거는 뇌물 전달 목적으로 교부된 거다. 결론은 무죄다 쓰는 거잖아요. 더 이상 추가로 메모하고 기록에서 꼼꼼히 이 범죄 횡령죄 관련해가지고 기록을 막 분석할 게 없어요. 자, 근데 비교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사기 공모해가지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데 우리 피고인이 나 사기친 적 없는데 그냥 의리 사업하는 거 진정하게 도와준 거에 불과한다 해가지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당장 답안 목차가 그냥 무슨 아까 불법원인 급여 한 줄 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합 증거부터 증거 능력 쳐내고 탄핵의 대상 잡아가지고 탄핵의 근거를 나열해서 논증을 한 다음에 부족하고 달리 없다 설시해서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되는 데까지 가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증거 관련해가지고 메모가 꼼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증거 메모를 꼼꼼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사기 관련해가지고는 기록을 정말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메모 하나씩 다 해가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 문제 풀 때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초반에 딱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공소사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사람도 여러 명 나오고 가불의 공소사실이 막 5개, 8개, 10개가 나오면 어떤 공소사실은 이쪽 쟁점이고 어떤 공소사실은 이쪽 쟁점이다를 먼저 분류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쟁점 분류를 해야지 본격적으로 내가 기록을 읽음에 있어가지고 이쪽은 쟁점 찾고 포섭에 필요한 한두 개만 찾아 읽으면 돼요. 기록을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게 돼요. 내가 찾은 쟁점하고 상관없는 거면 넘어가면 되는 거야. 꼼꼼하게 멘트, 문답을, 조서 같은 거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쪽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막 논증까지 여기서 들어가야 되니까 막 논리적인 모순점까지 찾아가면서 왔다 갔다 막 읽을 일도 있거든요. 기록을 꼼꼼하게 읽을 부분하고 빨리빨리 보고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의 분류가 쟁점 분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기록을 그냥 어떻게 푸는지 설명도 못 하겠어요. 그 머릿속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록 공부의 기록 문제 풀이에 있어서 가장 출발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고요. 어떤 수업이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로 가죠. 자, 3페이지 펴시고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노수환 교수님이 쓴 책이고 제가 이제 쓰는 특히 이제 기록 답안에 있어가지고는 쓰는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노수환 교수님이 쓰시는 답안 스타일하고 제가 쓰는 답안 스타일하고 당연히 기본은 맞습니다. 노수환 교수님이라고 그러지 쟁점 이렇게 따로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세부적인 표현이나 목차 구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분은 판사 출신인 거고 저는 그야말로 생 변호사 출신이니까.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 당연히 둘 다 맞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스타일 차이거든요. 대신에 너무 좀 무리다 싶은 거야. 너무 판사님이어가지고 판사님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냥 콩떡이라고 해도 알아서 팥떡으로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사님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쓰시는 답안이 너무 좀 이렇게 막 짧게 끊어치는 게 있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수정을 하고 어쨌든 지금 노수환져 가지고 우리가 그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버리고 책에 써 있는 거 위주로 딱 잡으면서 공부를 이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대신에 너무하다 싶은 것만 좀 몇 개 수정하면서 가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형법 형소 공부는 한 바퀴씩 돌아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록 관련해가지고 요런 그러니까 기록 문제라는 게 이렇게 구성되는 거고 요렇게 푸는 거다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최소 문제라도 한 번씩 읽어보고 왔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아예 기록 공부가 생으로 백지면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 강의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첫날이나 내일까지 수업 들어오면 대충 감이 올 거야.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냥 기본 강의 들어야겠다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적당히 선택해가지고 기본 강의로 돌아가든가 하는 거는 이제 개인 성에 맞추는 거고 좀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애매하면 나중에 와가지고 상담도 좀 하세요. 첫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한 두 번째 날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노수환자를 듣더라도 특별법 같은 거는 특강을 듣든가 해가지고 뭐 학교에서 공부한 자료가 있든 해서 특별법 부분은 따로 정리된 교재나 자료 같은 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추가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한테 맡기는 거고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도 기본적인 언급은 다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페이지 교재 진도로 들어가는데 좀 쉬었다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3페이지 보고요. 그 3페이지 볼 때 오늘 나간 자료 그 메모지 있죠. 그거 같이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메모지도 받아두시고요. 그래서 쉬었다 할게요.